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수임별곡입니다. 자, 오늘은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한 줄기가 꺾인 사연인데요.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수임별곡, 저는 수임보살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여다보는 이 사건의 실마리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음을 사전에 미리 양지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건명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28일 오후 3시경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광해원리에서 만승초등학교 2학년 강송이 양이 하굣길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로 학교에서 나와 근처 광해원 장터를 거쳐 광해원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길이 강양의 평소 하굣길 코스였다고 합니다. 강양은 매일 이 길을 혼자 걸어 다녀서 이 주변 지리에는 훤했는데요. 실종되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강양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강양은 실종 당일 주황색의 상의를 입고 검은색 샌들을 신고 있었으며 오후 1시경 학교에서 나왔고 그날은 마침 집으로 가는 길에 있던 장터에서 5일장이 열리던 날이었고 강양은 장터 내 5일장을 구경하고 오후 3시경 집에 가기로 결정하며 슈퍼마켓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슈퍼마켓 주인이 목격을 했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강양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양이 사라지자 강양의 아버지는 하굣길을 탐문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강양이 샀던 아이스크림의 뚜껑입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약 100m 떨어진 산업단지 입구에서 발견되었으며 아이스크림을 먹던 강양이 이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고 강양을 기억하던 슈퍼마켓 주인도 강양이 샀던 아이스크림이라고 진술을 했으며 이에 경찰은 산업단지 주변을 탐문 수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의 뚜껑이라고 그래서 제가 리딩 파일을 워드 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뚜껑이 있는 아이스크림이 몇 가지나 있을까? 네,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설레임 같은 거 있잖아요. 곤약 젤리처럼 그런 케이스에 들은 설레임 아이스크림 뚜껑이 유난히 눈에 띄기도 좋고 뚜껑으로 완전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광해원 산업단지 내 한 공장 외부에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종 당일 CCTV를 분석했으나 평소 강량은 이 산업단지를 통과해서 하교했기 때문에 만약 그날도 이 길을 걸었더라면 당연히 이 CCTV에 찍혀야 했으나 마침 CCTV에 강량 또래로 보이는 한 아이가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확인해 본 결과 강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CCTV에서 강량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량이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정황상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발견된 산업단지 입구와 CCTV가 있던 공장 사이에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불과 400m 밖에 되지 않는 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그 사이에는 CCTV가 없어서 더 이상의 행적 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강양이 사라진 곳에서 추정되는 산업단지 내 400m 거리는 평소
평소 화물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사고 흔적이나 목격자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납치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 수사해서 근처 빈집, 비인가 시설, 야산, 저수지 등을 수색했지만 역시 찾지 못했고요. 이에 강량의 아버지는 혹시나 딸이 개구리 소년들처럼 그러한 양상의 희생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해서 근처 야산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오르시고요. 근처의 개울, 저수지를 모두 다 여러 차례 탐문 탐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별 성과는 없었는데요. 강량은 이 집의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생업이 중단되고 가정 불화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고요. 당시 강량의 아버지는 딸의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 피맺힌 심정을 토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강량이 생존해 있다면 현재 27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정말 애기한 그런 어린 학생인데, 어떠한 일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건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는데, 늘 들여다보기 전에 걱정되는 거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말이라도 보인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찹쌀아! 찹쌀아! 미남삼촌! 불 좀 꺼주세요.
진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풍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 이 사건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게 참 매번 쉽지가 않아요. 매번 쉽지가 않고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울먹울먹 눈물이 나고 근데 의외의 답이 나와서 그것이 너무 의외라서 그 장면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까지 나오는 바람에 좀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제가 본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찬 타는 밝은색 계열의 승용차인데요. 뜻밖에도 운전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로 보였습니다. 뜻밖에도 운전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로 보였고요. 아이가 그 아줌마라고 하더라고. 아줌마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한테 갈 거야. 그리고 무척 떼를 쓰고 많이 울었나 봐. 아이가. 아줌마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한테 갈래요. 그러면서 마구 울고 떼쓰는 게 그 장면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대답은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입에 올리기조차도 너무 유가족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이를 산에다 묻었느냐
물에다 버렸느냐,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물었거든요. 근데 산이 아니야, 물이야. 그래서 추워. 산이 아니고 물이야. 그래서 추워. 근데 이분들하고 어떤 원한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도 죽기 전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요. 밝은색 계열의 승용차였고요. 남자가 아닌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점. 다소 약간 곱슬기가 있는 단발이었고요. 그게 고데를 한 머리인지 곱슬기가 있는 머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곱슬머리처럼 웨이브가 진 그런 단발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는지 아이가 굉장히 떼를 많이 쓰고 큰 소리로 울어제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보내달라고 상당히 많이 보챘던 장면을 봤고요. 아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물음에는 안타깝게도 물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기가 굉장히 지기 받을 때 지금 춥고 소름이 돋고 막 으슬으슬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제 사건을 지금 조사하게 되신다면 꼭 그냥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꼭 참고를 한 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제 사건 심령 파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영안으로 들여다보는 사건의 실마리.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수임별곡인 제가 들여다본 그 실마리들을 꼭 범인을 찾는데 아이를 찾는데 꼭 일말의 일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꼭 믿자야 본전이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인 별곡이었습니다. 이게 납치 같아, 납치. 사실 처음에는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정말? 그다음에 아니면은 나쁜 남자가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태워서 납치해서 데려갔을까? 그냥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웬일이야? 운전자가 여자야. 운전자가 여자로 나왔어. 운전자가 여자로 나왔고 아이가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한 것 같아. 거세게 저항을 한 것 같아. 그 여자한테.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순순히 얼굴을 아니까는 차에 탔겠지. 그래서 굉장히 때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아동 납치범들 사례를 들어보면, 아이가 얌전해도 살려둘까 말까 한데,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고 때를 쓰고, 막 아이가 밀어붙이면, 범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결과가 너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신매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적어도 살아는 있잖아. 근데, 그조차도 아닌 케이스여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네. 도대체 어떤 호로 새끼면은 이런 짓을 할 수 있고, 어떤 호로 잡년이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이면 뭐를 알아. 신발 가방도 질질 끌고 다닐, 그렇게 조그만하고 여린 아이인데, 게다가 이 집에 막둥이였대, 막둥이.
얼마나 부모는 애가 달았겠어. 라면에다 뭘 넣어서 끓여 먹은 거야? 고춧가루 넣었어? 청양고추에 고춧가루. 아우, 방송하는 사람 생각 안 해줘요? 왜 갑자기 냄새가 나? 다 먹었는데. 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지. 괜찮아. 근데 기침 참고 리딩하느라고 혼났어. 근데 이 강량이라는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었던 것 같아. 똑똑하니까 자기한테 뭔가 정말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짐작을 하고 엄마한테 가겠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거세게 대항을 했겠지. 그렇지 않고서는 초등학생 2학년 여자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거세게 대항을 하고 어, 때를 썼겠어. 지금 살아있다면 27살. 29 딸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이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가슴에 한동안 남아돌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미제 사건이 전담이 돼서 아이의 시신이라도 정말 아버님 말씀처럼 아이의 시신이라도 빨리 찾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속상하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래, 수천 명.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래.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지?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지?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 천여 명이 넘는 실종자들은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지? 지금 살아있다면 고이 키워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꿋꿋하게 또 일도 하고 그럴 나이인 아가씨인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어. 모쪼록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범인 되시는 분 빨리 자수하시고 광명 찾으세요. 아셨죠? 죽어서도 이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온전히 죄값 치르시고 저승 가시기를 간절히 조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와, 누굴까 그 여자는? 부모하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아이가 믿고 타지 않았을까? 근데 머리가 이렇게 좀 그대로 마른 것 같은 머리인데 약간 긴 단발이야. 긴 단발이고 머리를 요렇게 해서 반묶음을 해가지고 뒤에 핀을 꽂았어. 용모는 상당히 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굉장히 잘 꾸미고 스타일을 잘 코디를 하는 그런 여잔가 봐. 차 내부도 뭐 지저분한 게 하나 없이 깨끗한 차였어. 차 실내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차였어. 그래서 수사하실 때 요런 점들도 조금 무조건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뭐
납치 다 좋은데 면식범에 의한 납치에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휴, 장기 밀면 너무 끔찍하다, 군포님. 어떻게 장기 밀면은 너무 끔찍해. 동네에서 뻔한 동네에서 아이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이를 태웠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자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얘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길 아니? 아줌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잠깐 타고 가르쳐주면 안 될까? 집까지 태워다 줄게 라고 한다면 아이가 탔을 수도 있지. 아무튼 여자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두시고 굳이 글쎄요. 근데 막 출렁이는 물은 아닌 것 같아. 막 출렁이는 물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어.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때문에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저는 BJ 수인 별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해요.